네, 어제도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팡과 마가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급락을 하면서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제2의 닷컴 버블 붕괴까지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그동안 잘 가던 뉴욕 증시가 오늘 큰 폭으로 좀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전 앵커가 방송하시면서 상당히 곤란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방송 온 걸 그 새벽부터 만들면서 이 주가가 하락했던 대형 악재가 있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대형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하는 이런 점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역시 어제 이례적으로 이 방송에서는 그 종목 얘기를 했거든요. 테슬라 얘기를 했죠. 또 제가 뭐 종목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관련된 흐름과 관련해서 개별 종목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개별 종목 얘기할 때는 추천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항이 어떻게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형 악재 없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언택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5% 가깝게 폭락을 한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어제도 그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기업주가 주식 분할이라든가 유상증자 이렇게 좀 많이 하면 이게 좀 좋지 않은 조립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그 유상증자에서 주수를 좀 많이 늘려서 자본조 달하시는 이런 그 기업주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그의 주가 모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아까 서상영 팀장께서도 잘 지적했습니다는 기업 자체 내부 요인이죠. 예를 들어서 애플도 기업주 지금 쿡 이렇게 CEO가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든가 테슬라 자체도 유상증자 계획 이렇게 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나온 이런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그 기업주라는 것은 주식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사주를 판다든가 아니면 유상증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뜩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게 버블의 밸류에이션 부담의 차익 실현은 계획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차익 실현했던 이런 부담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만 나타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그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으면 대부분 방송의 그 고질적인 패턴에서 안전자산은 좀 이게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는 상당히 방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네. 주가 폭락하면 금값이 올라가야죠. 근데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이 또한 차익 실현이다. 버블이 많이 됐던 쪽으로 차익 실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금과 달러 가치가 동시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뭐 바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상태를 보면 하루만 위험자산도 많이 떨어져. 안정자산에 해당되는 이러한 금값 떨어져. 그 다음에 달러 가치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시장 참여에 대해 심리 지수를 나타내는 지수를 얘기할 때 지금은 믹스 지수보다도 CNN의 FGI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FGI가 시장의 심리가 오늘 얼만큼 불안했던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제 이 지수가 77 정도로 해서 아주 극단적인 탐욕 상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리드 59로 떨어졌습니다. 77에서 59로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심리를 차단시키는 여부가 결과적으로 보면 향후에 우리 그 자막의 미증시 급락과 함께 본격 조정 국면 시작이냐 아니면 일시적 조정 후 상승이냐 이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서 이 용어가 아마 가장 많이 언급이 됐을 것 같습니다.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왔는데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한번 좀 해주시죠. 네, 플래시 크래시 현상은 올해 그 코로나 이렇게 발생하고 난 이에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용어를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돌발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돌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모습에서 전형적으로 이런 그 용어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증시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CNN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하이먼 모멘텀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플래시 크래시와 관련돼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이먼 민스크의 리스크 시어리, 요게 이제 연세대학교의 그 훌륭한 이렇게 경제학자이신 조하인 교수님이 이렇게 지금은 아마 제자가 상지대 학위를 받고 상지대에 가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 무슨 분이랑 같이 해서 조남이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조하인 교수님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걸 좀 한국어로 번역해서 굉장히 조 교수님이 아주 경륜과 해안이 이렇게 겹쳐서 책으로 나왔는데요. Someday Sometimes입니다. 근데 이 Someday Some 어느 날 갑자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7월 이후서부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면서 버블 붕괴하면서 워버링 마켓,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된다. 이게 이제 쓰러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잘 걸을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덤핑 현상이 되면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되는 것이 전형적 경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에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아까 서 팀장께서도 이 퍼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결국 주가와 실적 간의 관계가 괴리가 많이 발생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은 실적을 냅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2분기에 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예상치에 좋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2분기에 실적 발표 중에 71%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의 돈이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서플라이 디맨드 사이에서 프라이스 주가가 사실 실적을 내는 이상으로 주가가 높게 형성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특정 시점에 수시로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례적 현상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말씀드리죠. 오늘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급락한 것은 대형 악재가 없었다 네.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차익 실현은 아니다. 대형 악재가 없이 주식도 높은 그 올라간 중심으로 차익 실현하고 금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은 금융의 실무보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수시로 발생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은 수시로 오랜만에 발생하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거다 하는 이 측면에서 두 번째 오늘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뉴욕 증시가 급락한 데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하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죠. 네, 오늘 프레시 크래시 현상일 때 하이먼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또 나온 것이 스트레스 지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현지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금리위기 당시에 이게 금리가 왜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투자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큰 병이 걸리느냐 아니면 조그만 병에 걸리느냐 이런 것이 모두가 한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각도에서 이러한 그 금융상의 금융위기를 이렇게 원인을 진단할 때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해서 지금은 페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스트레스 테스팅 많이 하죠. 그런 각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는데요. 요즘은 시장 참여자들과 투자자들이 느끼는 피로감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왜 주가가 줄기차게 올랐었는데 왜 이렇게 피로도가 높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피로도는 뭐냐면 기대값이 너무 변하거나 갑작스럽게 기대값이 높거나 요 이제 자막 좀 오랫동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도 기대값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각종 대형 악재가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피로가 급증한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지수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요. 자,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견고했죠. 그죠?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65% 이상 올랐거든요. 네. 한국의 코스닥은 100% 이상 올랐고요. 아주 견고했죠, 단계.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냐 할 때는 아무리 강철도 저런 이게 강철도 이게 공매를 맞으면 맨 처음에는 그게 망치로 두들길 때는 저게 뭐 무슨 시민이냐 하지만 이 공매를 자꾸 두들기면 철의 피로가 증가해서 결국 꺾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6월 그 중순 이후에 주가가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그보다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청자한테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하는 표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지만 네. 한편으로 주식 산 사람은 좋지만 그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야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이렇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되는 그 거품의 우려 때문에 이 거품의 우려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프레시 크래시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항이 1980년 블랙 먼데이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가 주가가 프레시 크래시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에도 대형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요. 그 위에 너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사실 그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회대되는 상태에서 이것이 피로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가 급락으로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말에 미국의 페드에서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했던 시점. 그 이전엔 양적완화 정책이 1차, 2차, 3차 걸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그때는 신흥국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선진국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흥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금리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이러한 신흥국에 들어갔던 상태에서 자 이제는 미국에서 이렇게 출구 전략, 양적완화 정책 종료한다 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신흥국에서 결국 고평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죠.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현상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닷컴 버블 붕괴 사례에 대비하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이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 앵커가 오시기 전에 정 앵커랑 같이 했을 때 몇 차례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네. 오늘 그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5% 가깝게 이렇게 폭락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과 상황이 아주 비슷한 19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꽃을 폈던 소위 벤처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하는 상태에서 그와 비교하는 시각이 있죠. 사실상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인터넷을 비롯한 3차 산업혁명이다. 지금은 스마트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는 인터넷 혁명이다. 그때는 사실 종전의 경제로 설명할 수 없는 고성장 저물가. 이게 클린턴 정부의 뉴 이코노미. 그때도 마찬가지죠. 고성장 저물가다 보니까 자 이게 벤처라는 이름만 걸면 실적이 없더라도 그냥 주가가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당시의 이론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설명될 수 없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로가 급증해서 그 위에 워닝 마켓과 함께 주가가 그때는 9/11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9.11 테러 사건이라든가 빌미가 돼서 IT 버블 붕괴라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사실 그 지금의 그 빵주라든가 마가라든가 테슬라 특히 꿈의 미래의 그 잠재 가치가 중시되는 이런 무형의 가치가 중시되는 이러한 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죠. 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시청자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유난히 자 상징성 있는 이러한 그 지수가 어제 돌파했습니다. 다우 29,000, 나스닥 12,000, 그 다음에 그 전에 S&P 3,500. 이 상징성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 유상증자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제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조정이냐 상승이냐. 오늘 제목에
미증시 급락의 조정이냐 상승이냐 똑같죠? 이런 과정이 어제서부터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테슬라의 머스크, 그 다음에 애플의 지금의 경영장 쿡, 이러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유상증자라든가 주식 분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자사주를 팔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상태에서 강자 의심이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사람이 팔아 유상증자에 이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된다 하는 이런 말씀에서 어제 테슬라를 이례적으로 개별 종목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때 이 기업주들이 기업 분할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분할하거나 유상증자하거나 이럴 때에는 결과가 좋지 않다. 국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 이런 측에서 항상 시청자분께서 특정 금융사가 유상증자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해 그러면 어떤 의심이 됩니까? 자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주식에 대해서는 고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다 돈이 부족해? 그러면 자 차익을 많이 갖고 있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실현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대형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장과 닷컴 버블 때를 이제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2000년 닷컴 버블 사태와는 좀 다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전문가분들이 제2의 그 닷컴 버블 문제는 지난 그 6월 말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해서 붕괴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시키는 시각이 월가에서 많았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은 다르다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됐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2의 닷컴 버블 붕괴 우려가 될 때 사실 7월, 8월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1990년대 지금은 확실히 다르죠. 일단 용어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닷컴이니 벤처니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가 나옵니까? 뭐 황주라든가 테슬라, 미래가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주가를 평가할 때 펄이든가 PBR인데 지금은 뭐를 평가합니까? PPR, PDR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일단 용어부터 다르다. 그리고 그때는 제3차 산업혁명인데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미 그때에 비교해서는 20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이론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 평가도 다르고 주력 업종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단순히 비교하는 시각은 사실 설령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사회적 가치, 주가 평가도 사회적 가치고 네. 우리가 PER이라든가 PBR 같은 것도 만고 진리가 아니거든요. 경제학이란 건 뭘까? 경제학이란 건 사회학,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인문학은 이렇게 물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이라든가 이런 이공계가 다른 것은 1 플러스 1은 2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경제학은 사회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커먼센스 시어리 아닙니까? 시어리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뭐냐? 옛날에 알물이 각광받았던 경제학도 지금의 현실이 설명되지 못할 때는 사실 그거는 줄경제학의 위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서 차트를 분석하고 뭐를 분석하고 이런 시각은 일단 설령 앞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주가가 떨어질 때 뭐를 바쳤느냐. 그때는 아무래도 통화정책 사이드가 그린스펀 독트린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린스펀 독트린은 뭐냐? 실물경제. 돈이 금융이 실물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디스다이카토미 이코노미이다 보니까 결국 금리가 인하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페드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당시에 9/11 사건의 주가가 폭락할 때 그것을 잘 극복했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린스펀 이렇게 경제 대통령도 사실
금융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분석이 돼서 세경제 대통령도 이렇게 희석되긴 했습니다는. 근데 지금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때에 비해서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적인 측면에서 아주 집중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네. 빵주라든가 마가라든가 테슬라가 아주 미국의 시가총액을 전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업종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종전과 달리 그때는 벤처만 이름만 붙으면 돈이 벌렸거든요. 근데 테슬라라든가 이런 빵주라든가 하는 건 기업들의 실적을 받쳐주는 상태거든요. 근데 다만 예상보다도 실적이 받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들어서 사실 그때와 비교해서 제2의 닷컴 버블, 자기의 닷컴 버블 이 붕괴가 폭락 세태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주가 평가 잣대가 사실 종전보다 많이 달았다. 과거에는 PER, PBR을 보면 분명히 고평가지만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의 미래 시대가 빨리 닥친다 하는 측면에서 미래 잠재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월가에서 주가의 새로 평가 지표로서 PPR이든가 PDR 다 설명드렸죠. 이거로 보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시하는 상태에서 미래 가치가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의 시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모든 게 변화했기 때문에 순간 이게 떨어졌다 해서 2000년대로 가족 바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에서 3차와 4차 산업 그리고 주가 평가하는 지표가 달라졌던 측면에서 단순히 오늘 주가가 프레시 현상이 발생했다 해서 제2닷컴 버블로 바로 연결시키는 이런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와는 다른 PPR이라든지 PDR 사실 일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지만 페이턴트, 드림 같은 용어들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믿어도 되는 지표냐에 대한 의구심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되느냐 지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순식간에 다른 환경이 되면 아까 파이낸셜 CNN의 FGI's 것처럼 네. 어제 76에서 바로 그 50으로 50 떨어지게 대로. 되죠.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은 누차에 말씀드린 돈이 많죠. 실물에 비해서 많죠. 실물에 비해서 많죠. 그런 측면이고 또 지금의 평가 좌표는 PPR이든가 PDR 전행국에서 지적하셨다시피 불명확한 지표들이거든요. 네. PER이든가 PBR은 액면가격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 명확히 보이는데 반해서 PPR이든가 무형의 가치, 그다음에 PDR 꿈 이런 것도 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럴 때에는 사실 우리가 작년 9월에 나왔던 로버트 슐러가 지금의 상황을 얘기했던 내러티브 이코노미스 이야기 경제학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전파 속도가 빠른 소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는 1990년대, 2000년대 상황은 다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자 특정 사건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역시 빠른 속도로 전이하고 빠른 속도로 하면 증시 모습을 좌우하죠. 예를 들어서 대형 호재가 나왔다면 과거에 비해서 빠르게 전파하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요. 악재가 터졌으면 특별한 대형 악재가 이렇게 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에서 악으로 악순환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게 이 코로나 직후죠. 전년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다른 방송 시간에 방송을 하셨겠습니다는 코로나 직후 발생했을 때 느닷없이 코로나가 가서 한순간에 주가가 뭐냐? 우리 코스피 지수만 해도 그때 2200 다우존스 지수 3만 600할 때 한순간에 한 달 만에 폭락했죠. 1457, 18,500 이렇게 네. 떨어졌죠. 자, 주가가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한순간에 우리 지수가 2,000에서 1,450으로 떨어질 수 있냐. 다우존스가 3만에 육박해서 18,000으로 한 달 만에 떨어지죠. 주가가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인데요. 그렇게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소셜 네트워크의 이렇게 이야기 경제의 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보면 자 전대미만 사건이 발생했다.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대공황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타서 전파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한계 코스피 지수 2200에서 1450으로 순간 폭락하는 계기다. 어떻게 그때를 경기에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얼굴로 비쳤을까 하는 이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흔들리는 나스닥 지수가 앞으로 제2의 닷컴 버블과 같은 사태로 되느냐 아니면 이게 여기에 본격적으로 조정이 되느냐 우리 이제 윗자막에 일시적 조정을 상승하느냐 모습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야기 경제학처럼 향후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프레시 크래시 현상을 계기로 해서 이게 나쁜 쪽으로 전파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제2의 닷컴 버블 붕괴다.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차익 실현이다, 대형 악재가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와 구별돼서 이모스 안도감이 되면 다시 한번 단기 조정 후에 올라간다 하는 그 왼쪽 윗자막의 저 흐름을 결정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돈도 많고 심리가 많이 다고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시청자들이 서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는 사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세계가 하나의 증강현실 시대자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초연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악순환되는 이야기 경제학 차단 여부가 결과적으로는 향후의 주가 모습을 결정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악순환되는 이야기 경제학을 차단하는 로버트 실러의 방법은 뭘까? 이렇게 보면 결국 최후의 보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최후의 보리 역할이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측면은 사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최후의 보루 역할로 페드의 무제한 통화 공급 방침이 밝혀졌었는데 오히려 이게 달러 약세를 촉진시키면서 꿈의 주가를 흔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곤 했죠. 네. 사실 그 페드도 이런 이야기 경제학, 지금의 이해되지 못하는 뉴노멀, 뉴앱노멀로 표현되는 이런 현상,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 과거의 지표는 PR이든가 PBR로 도저히 설명되지 못하는 이런 쪽의 모습의 현상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결국은 페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시 안정, 금융시장 안정, 지금도 증시 안정, 경기 안정은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은 기본적으로 목표는 같죠. 그런데 지난 그 6월, 3월 비해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정책이 바뀌는 거죠. 왜냐? 경제학은 사회현상이고 통화정책은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3월 이렇게 사실 그 중순에 취했던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그 우려가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페드의 정책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했을 때 제롬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 발언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의 보류로서 페드 역할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도 장중에서 주가가 폭락하는데 장마판은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떨어지다가 지금 장마판은 한 800포인트를 줄여주고 나스닥도 사실 5% 폭락하다가 5% 이내로 이렇게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은 결국 페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페드 정책도 좀 한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네. 돈을 무제한 공급하면 자 최후의 보리 효과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심국인 기축통화에서 보면 달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어떠냐? 우리가 지금의 미국에서 자금이 세계 자금의 전부 미국 쪽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시가총액의 42%에 해당될 만큼 돈이 우리 서학개미의 돈도 미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금들은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캐리 자금의 성격이든 캐피탈 게인, 환차익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자금 빨려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될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달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떨어질 때는 이게 혹시나 최후 보호 역할로서 달러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자금 이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 오늘 몰가에서 관심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행거도 오늘 방송 직전에 이 주가가 떨어지와 함께 향후에 달러 가치 전망에 대해서 심상치 않다 하는 얘기를 외신들 많이 봤을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페드가 최후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최후 보호 역할에서 돈을 계속해서 푼다 하더라도 그럼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캘 자금의 성격에서 우리 서학개미 자금들도 미국에 많이 들어갔는데 하는 측면에서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약세가 될 때는 결국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차선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에 이렇게 달러 가치 향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 오늘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얘기가 있다 하는데요. 예측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추세가 맞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1시에 나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경제 현상이라는 건 똑같은 현상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렇게 뭐 오늘 같은 사태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자막을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GBK 어려운 거다. 국내 투자도 어려운데 해외 투자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역사적으로 GBK 역사가 많고 경험, 해외 종목 투자죠.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많은 증권사와 거래하라. 그리고 사고, 책임을 지는 증권사와 거래하라. 금융사고 많이 저지른 증권사는 거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자막 보겠습니다.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GBK 앞으로 글로벌 하기 때문에 저 오른 것처럼 이렇게 미국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게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도 피해가 갈 수 없는 대세입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자, 어렵니까? 기본에 충실해달라. 상식에 의존해달라. 상식에 의존하는 게 뭐냐 하면 목표 수익률에 따른 종목이다. 그래서 수익이 난 것은 더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차익을 그때그때 실현해달라 하는 것이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서학개미들, GBK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융사 못 믿겠다. 이 금융사 책임도 큰 겁니다. 네.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이게 개인의 그 자산들을 잘 관리해줬으면 사고 없이 잘 관리했으면 이렇게 개별 정보로 나서겠습니까? 아무리 동학개미 스마트해졌다 하더라도 이 금융사 역할이 크다 하는데요. 자, 못 믿겠으니까 금융상품 다 판매해서 지금 개별 종목이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은 주가가 아주 떨어져 있을 때 오늘 보세요. 고평가된 주식은 대형학제 고문도 전부 차익 실현하고 아주 낮은 주가로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월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3월 중순에는 개별 종목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아무래서 밸류에이션 주가가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목 투자는 뭐냐? 금융상품과 다른 것은 리스크를 본인이 노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우량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량 종목, 해외 종목 할 때 우량 종목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 관련된 금융상품을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은 높이 올라가면 욕심부리지 말고 그때그때 차익 실현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해외 종목 투자할 때는 뭐냐면 개별 종목보다는 우량 종목을 묶는 그 상품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묶는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을 그것이 ETF 상품든 뭐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쪽으로 투자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대형 악재 없이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깊이 있는 진단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